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미국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전략, 부사장 캐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캐롤 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 태평양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저 김치와 케이팝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디즈니 본사 40층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할리우드 사인이 평소와 다르게 흐릿하게 느껴졌다. 캐롤은 테이블 앞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캐롤,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 리처드 브라운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분기 실적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특히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도 못 쓰고 있다고. 캐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미국에는 할리우드가 있고 전 세계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있는데 말이다. 아시아 콘텐츠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뻔한 멜로드라마나 액션물 아닌가요? 캐롤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리처드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야, 캐롤. 우리가 아시아, 특히 한국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네가 아시아 태평양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부사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캐롤은 놀라 눈을 깜빡였다.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캐롤은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속 나라일 뿐이었다. 한 달 안에 서울로 출장을 가서 현지 제작사들과 미팅을 잡아.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를 찾아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리처드의 말에는 압박감이 가득했다. 캐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실패하면 자신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캐롤은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봤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저 아시아적인 감성과 과장된 연기, 뻔한 스토리라인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정말 이런 게 전 세계를 매료시킨다고? 캐롤은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만 가득했습니다. 한국행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캐롤은 예상과 다른 현실에 당황했다.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캐롤은 자신이 정말 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첫 번째 미팅이 시작됐다. 상대방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진이었다. 통역사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캐롤은 여전히 소통의 벽을 느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작품은 무빙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제작진이 기획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초능력을 가진 부모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숨기며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아이들이 같은 능력을 물려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캐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초능력자 이야기? 미국에는 이미 엑스맨, 어벤져스, 원더우먼 등 수많은 슈퍼히어로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만든 초능력자 드라마를 할 이유가 있을까? 미국에는 이미 슈퍼히어로 장르가 포화 상태잖아요? 차별화된 요소가 있나요? 캐롤의 질문에 제작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저희는 한국적인 정서와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습니다. 캐롤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애? 그런 뻔한 소재로는 글로벌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미팅에서는 살인자오 쇼핑몰이라는 액션 드라마가 제안됐다. 캐롤은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시큰둥했다. 액션 드라마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한국만의 특별함이 뭔가요? 제작진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통역을 거치면서 그 열정은 반감됐다. 캐롤에게는 그저 평범한 액션물로만 들렸다.
전 세계 K 콘텐츠 시장이 연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한국이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문화 콘텐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의 말에도 캐롤은 반신반의했다. 그 통계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디즈니 플러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닿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미팅들은 모두 비슷했다. 한국 제작진들은 열정적이었지만 캐롤에게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측 가능하고 진부해 보였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온 캐롤은 피곤해 지쳐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이런 콘텐츠들이 세계를 흔들 수 있을까? 캐롤은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한국의 제작진들은 분명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작품을 설명했지만 그 진정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지는 의문이었다. 첫 번째 한국 출장은 이렇게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지 석 달 후 캐롤의 사무실에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데이터 분석팀장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캐롤, 지금 당장 오피스로 와봐. 무빙 시청률 데이터를 확인해야 해. 캐롤은 반신반의하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다. 그녀가 반대했지만 결국 제작이 승인됐던 그 드라마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 데이터 분석실에 도착하자 대형 모니터에 펼쳐진 수치들이 캐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전 세계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첫 주 글로벌 시청 시간이 2천만 시간을 돌파했어. 이건 우리 플랫폼 역사상 아시아 오리지널 콘텐츠 중 최고 기록이야.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소셜미디어 반응을 봐.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화면에는 전 세계 팬들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미국 시청자 에밀리, 이건 그냥 슈퍼히어로물이 아니야. 김두식이 아들 봉석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였구나. 브라질 시청자 카를로스 김도훈과 이미연의 사랑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이렇게 진실되게 표현하는구나. 프랑스 시청자 말이, 한국은 어떻게 액션과 감동을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시키지? 이건 예술이야. 할리우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스토리텔링이야. 인도 시청자 라제시, 봉석이와 희수의 우정이 너무 순수해서 내 청춘이 떠올랐어. 한국 청춘들의 순수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독일 시청자 한스, 이 드라마를 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 부모님께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렸지. 소셜미디어에는 해시무빙 디즈니, 해시코리안 스토리텔링 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캐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단순한 초능력 액션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캐롤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특히 서구 관객들이 동양적 가치인 가족을 위한 희생에 이렇게 깊이 공감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캐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전 세계 팬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했어. 제니퍼의 말에 캐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놓친 게 뭐였을까? 한국 콘텐츠에는 정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순간부터 캐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빙의 성공 이후 캐롤은 마음을 완전히 바꿔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번에는 한국어 회화책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캐롤은 운전기사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 분이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운전기사의 따뜻한 반응에 캐롤은 놀랐다. 분명 자신의 한국어는 어색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이번 출장에서 캐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 통역사 없이 직접 소통하려 노력했고 한국 제작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짝퉁의 기획 미팅이 시작됐다. 김수연이 직접 참석해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 작품은 가난한 남자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짝퉁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인간다움과 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김수연의 진정성 있는 설명에 캐롤은 깊이 감동받았다.
이전에는 단순히 범죄 액션물로만 들렸던 것이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들렸다. 한국 콘텐츠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선량함을 포기하지 않는군요. 캐롤의 감탄에 제작진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콘텐츠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미팅이 끝나고 제작진 중 한 명이 캐롤에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퀄리티와 감동을 보장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캐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것을 말이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찻집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처럼 한국 콘텐츠도 동양적 정서와 글로벌 감각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캐롤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로막았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10월 캐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 BTS의 지민과 정국이 출연하는 아유슈의 촬영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촬영 현장. 캐롤은 처음에 의아했다. 이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친구들이 여행하면서 놀고 먹는 모습인데. 하지만 곧 그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민과 정국의 자연스러운 우정,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진짜 행복감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와, 정말 자연스럽네요. 전혀 연출된 것 같지 않아요. 현지 프로듀서가 캐롤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글로벌 감성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만의 고유한 정서를 잃지 않았거든요. 프로듀서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미국 리얼리티 쇼는 대부분 자극적이고 경쟁적이죠. 일본 예능은 너무 과장되고요. 중국 콘텐츠는 검열 때문에 제약이 많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감정, 진짜 관계, 진짜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캐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지민과 정국의 모습에서는 어떤 가식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20대 청년들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우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한국을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아니라 진정성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죠. 그날 저녁 부산의 한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현지 제작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캐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우리의 역사에서 나왔어요. 한 베테랑 감독이 말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전쟁, 가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깊이 탐구하게 됐죠.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법을 배운 거예요. 캐롤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국 콘텐츠의 진정성은 단순히 연출 기법이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감정이었던 것이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캐롤은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캐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다. 디즈니 본사 임원들 사이에서 캐롤의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캐롤이 너무 한국 콘텐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케팅 담당 부사장 스티브 존슨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 다른 거대한 시장들도 있잖아요. 한국만 바라보는 게 맞는 전략인가요? 재무 담당 임원 낸시 윌슨도 가세했다. 한국 콘텐츠 제작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제대로 검토해봤나요? 캐롤은 가슴이 철렁했다. 분명 무빙은 대성공을 거뒀는데 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걸까? 한국 콘텐츠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한국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캐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스트리밍 통계가 나타났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 중 평균 4개가 한국 작품이고 스포티파이에서도 K-팝이 전체 스트리밍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캐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감정의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만든 감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인위적인 감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보편적 가치입니다. 가족, 우정,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있어요. 이건 문화나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죠. 셋째, 완성도 높은 제작입니다.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콘텐츠 품질로 이어지고 있어요.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넷째, 다층적 스토리텔링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복합적 서사 구조가 있어요.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거나 감동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모두 아우르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캐롤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다루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요. 리처드 브라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캐롤의 전략을 더 지켜보죠. 캐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아시아 태평양 2024가 성대하게 열렸다. 전 세계에서 온 언론인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캐롤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캐롤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 순간이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한국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부사장 캐롤 최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인 발표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캐롤의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제 오리지널 타이틀 상위 15개 중 9개가 한국 작품입니다. 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캐롤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살인자 오 쇼핑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다 시청 시리즈가 되었고 아유슈는 우리 플랫폼 최다 시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본사에서 생중계로 지켜보던 동료들과 상사들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리처드 브라운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캐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미국이 할리우드 영화로, 일본이 애니메이션으로 세계를 매료시켰다면 한국은 드라마, K-팝, 리얼리티 쇼 등 모든 장르에서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제 믿고 보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퀄리티와 감동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회장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했다. 캐롤은 자신의 한국계 정체성과 전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순간을 만끽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캐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진정성입니다. 한국 창작자들은 기술이나 자본보다는 진짜 감정, 진짜 이야기를 추구해요.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다. 엄마,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캐롤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찾은 서울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봄날, 캐롤은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현지 제작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다. 박은빈 씨,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배우들은 왜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질까? 하이퍼 나이프에 출연할 박은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희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되려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냥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아픔과 기쁨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박은빈의 말에 캐롤은 깊이 공감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였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울게 되는 거구나. 진짜 감정이 전해지니까. 근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캐롤은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시작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한국이 왜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 되었는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마음으로 승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딸. 엄마도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던 얘기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하다고 하셨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민족이라고 하셨어. 캐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제작진들의 진정성, 배우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긴 모든 콘텐츠들 말이다. 기내에서 캐롤은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한국 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략 2025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첫 문장을 적었다. 한국은 이제 할리우드, 볼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콘텐츠 허브가 되었다. 그 비결은 기술이나 제작비가 아닌 정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 그리고 진심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진짜 이유였다. 나는 이제 그 마음의 전달자가 되어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 모습에 캐롤은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